예. 예,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일요일입니다. 그 학문 산책 173번째 한국 문명 이야기 21번째 강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 사상은 궁극으로 자유와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남방 문화권에서는 신의 인하 사상이고요. 북방으로 올라가서는 이게 홍익 인간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익 인간만 알지 우리의 남방 문화권의 신의 인하의 그 사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신의 인하라는 뜻은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인내하면서 화합하자 이런 뜻이고,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는 보살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인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회 구조가 지시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착취하고 명령하는 사회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95%는 지금 현재 스스로 파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성현으로 받들고 있는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그런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인간을 자원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영미식의 정치 철학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모델로서 독일과 스위스의 내각제 바탕을 이루는 정치 형태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식의 의원 내각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교육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지방 분권으로서 국가 수준의 연방국가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게 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분권화되어서 서로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치적으로 자립적으로 우리 사회가 디자인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런 스위스와 독일의 뭐냐면은 의회 내각제 형태가 바뀌어야만이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혼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에 서게 되어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그 30년의 일본과 같은 길을 이제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어들게 하였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들이 문재인 정부와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가 우리가 100년 동안에 해야 될 그러한 개혁을 해야 되는 타이밍과 시간과 그 기회를 제공했지만은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이, 그 다음에 JTBC 홍석현이, 그 다음에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한 통속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말아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들이 말아먹은 결과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선진국에서 다시 떨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는 잃어버린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매우 미래가 암담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인구가 너무 없어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현재 매우 뭐냐면은 위기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철학과 사상이 바로 우리가 고대사를 복원해서 우리 고대사의 그 철학과 사상을 배경을 해서 우리가 세계로 고립된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처지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분단 국가를 고착하고 있는 세력들은 바로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보수 우파의 그 기독교 세력들과 그 다음에 국힘당이 이걸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방해하고 방지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 한국 사이에 기득권화되고 칼리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량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지금 현재 좀먹고 있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의식이 있는 이런 시민들이 연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 10시 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찍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은 바로 궁극으로는 자유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이 어떻게 해서 자유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같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의 공간 속에서 이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스스로 여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이 자유는 바로 인간만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으로 이 유일무이한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을 두고 있는 자유가 우리가 허락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칸트는 자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순수 이성에 부합하도록 인간의 궁극적인 순수 이성에 부합하도록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이 타고난 성품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궁극으로 가지고 있는 순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누가 누구를 침해할 수 없이 타고난 성품 그대로 두면 그렇게 뭐냐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칸트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순수 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순수 이성의 비판을 읽어보면 인간에게는 원래 순수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누가 누구를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원래의 타고난 성품대로 두게 되면 그것이 보편적 입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하고 있고 이는 이성작용은 언어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해 보면 바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20만 년의 역사 속에 1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각적 언어적 사용에서 그 다음에 시각적 언어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로 나아가서 인간이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가지게 되고 기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하고 이는 언어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풀어보면 보살사성인데 보살사성은 보디사트바이고 이를 한자로 옮기면 본성이 되고 성현이신 율곤 이준재 선생님은 보살은 바로 본래의 성질에 따라 삭히운다는 말씀하셨고 공우 강사원 박사님께서는 사트바가 사타구니와 관계되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문명학술연구원에서는 경상도 말에 본래의 성질대로 살아라는 말이 있는데 보살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이치니 인간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성질에 따라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말이 산스크리트가 된 것은 바로 스키타이가 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뿌리말은 극등말이고 극등말은 바로 여진어 조선어이다 이거죠. 이는 서예 대평에서 언어가 조합되었고 보살과 극락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 불교 교단에서는 보살사성을 본성으로 해석했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살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이거죠.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사성은 고도한 관념이 바로 부처사성이라는 것이죠. 보살사성을 고도화한 것이 바로 부처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처사상은 깨달음인데 이는 적정 상태의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금의 불교 종단의 생각은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보살사성은 불교 이전에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행위양식이라는 것이죠. 또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으로 이야기해서 본생담으로 설명하는 지경에는 불교가 얼마나 공부하지 않는지를 알 것이다 이거죠. 이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불교를 이제 변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송울주 선생님이 쓰신 보살사성과 보살 정론을 보아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보살사성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20만 년의 역사에
10만 년 전에 은어조 사고를 시작한 이래 충동성에서 자유를 잉태한 호모사피엔스 이성작용의 최초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숭배, 태양신 숭배, 정령신앙, 애니미즘 등 다른 다신 사상에서 인간 중심, 인간 존엄의 바탕을 둔 자유의 출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자율이고 이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본래 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냥꾼인데 사상운동인데, 그래서 보살사상은 자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실존을 규명한 한국의 역사 74,142년 동안의 최고의 한 존엄 선언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은어조 사고를 시작한 이후에 3만 년이 지나고 나타난 한국사의 인간 존엄성이다 이거죠. 이때 국화가 연꽃이 되었고, 이때 강력이 바로 적도 지역의 지방의 순다대륙이라는 것이죠. 자, 자연숭배, 태양숭배, 인신공양, 동물희생이 만연하는 원시부족 사회가 바로 다랭다신 사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다랭다신 사상은 보살사상으로 나타났고, 초월지고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중심 사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거죠. 현실적, 구체적, 실제적으로는 자, 그래서 다랭다신 사상은 보살사상으로 나타나고 초월지고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중심 사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거죠. 현실적,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옮겨보면 보디사트바는 뜻인데, 한국 그동안 불교는 보살사상이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고, 보살사상은 불교의 아루로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구제행위 양식으로만 이해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국 불교의 숙증이 필요한데 왜 태고사의 세발견이 요구가 되는가? 인간의 태고사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세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무라는 것은 어원은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있긴 있는데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톨릭과 기독교는 무로부터의 창조론이라 부름짓는다 이거죠. 보살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의 본성이 있는데 이를 찾는 것이다 이거죠. 이는 칸트는 순수이성, 박문호 박사님이 인간의 충동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실존 그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자유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는 인간만이 완벽하게 재현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인간만이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4일 일요일 한국문예학술은 골장 김수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